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우리 가족 독서 캠페인으로 마련된 즐거운 책수다. 오늘은 제가 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전문 사회자가 아니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책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요.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같이 해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릉의 소문난 독서강 모녀이신데요. 우리 이병옥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권민석 군. 네. 그리고 우리 권지영 차서.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책 읽는 게 뭐, 일상이 돼야 되고, 또 책을 읽고 나면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건데요. 우리가 좀 책을 워낙 안 읽다 보니까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또 이런 시간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근데 책 읽고 토론하자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요. 우리 타이틀 제목도 그냥 수다를 떤다. 네.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 주제로 책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에 대해서 우리 권지영 사서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바보와 공주의 사랑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강수긴 작가님은 또 우리 역사와 고전 문학을 관심이 많아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내서 그 고전을 재해석한 이제 네. 작품을 많이 쓰셨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쓰신 이 작품은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잖아요.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 5가지 이야기만을 이제 추려 뽑아 만든 이제 초등학생용 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온달과 평강공주, 어떤 설시녀 이야기, 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네. 어떤 충신에 대한 박재상, 서동 이야기 등 이제 친숙한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사랑 이야기로 엮어 만든 초등학생용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얘기라 잘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책을 덮으면 제목도 생각 안 난다. 네. 근데 권사수께서는 아주 책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네.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예, 민석 군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성에도 눈이 뜰 테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될 텐데요. 어땠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낙랑공주, 호동왕자에 대한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호동왕자는 혹시 이름이 비슷한 개그맨이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왜 이렇게 그 작품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낙랑공주는 자기 나라도 있고 자기의 나라의 보물도 있고 자기 목숨까지 잃으면서 사랑을 하려 했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안타깝긴 했다. 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구나. 예, 그냥 그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 전에 다 알고 있는 책인데 한 번 더 읽어서 그리고 또 이제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순수한 사랑 이야기 하지만 뭐 나쁜 결말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예. 네. 요즘에는 찾아보기 좀 어려운 순위에 네, 보였어요. 좀 얕게 사랑을 하잖아요. 네. 아니면 바로바로 또 갈아치우는 사랑 네. 이야기도 막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 이런 사랑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아드님한테 좀 따로 좀 교육을 좀 근데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는 이야기일 네, 뿐.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예. 부모로서는. 네. 네.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네. 또 이렇게 사랑 이야기고 또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 좀 이야기를 나눠 보셨나요? 아드님하고. 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촬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눈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읽어보고 민석아 이거 한번 읽어봐 해서 읽었고 민석이도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해서 이제 네. 이렇게 읽어봤고 얘기는 잘 안 나눴었거든요. 근데 예. 얘기를 나눠보니까 애 생각도 좀 느낄 수 있고 네 대화도 많아서 좋았죠. 네. 네. 일단 어머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아들한테 해주셨는지 책을 읽고 나서. 근데 제가요 예.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고구려가 맞나? 고구려가 맞나? 신라가 맞나? 그럼 네. 민석이가 엄마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면박을 좀 많이 받았죠. 예. 많이 혼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석이는 엄마랑 얘기할 때 굉장히 신났겠네요. 네. 엄마가 모르는 게 많아서. 네. 제가 모르는 게 많고 제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아하, 예. 아까 뭐 워낙 책을 잘 소개해 주셔서, 네, 네. 예,
본격적으로 이번 책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5편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각각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바보와 공주의 사랑,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네.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이야기를 아실 테니까 네.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청동 거울에 담은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가실이라는 청년과 목련이라는 이제 아가씨의 이제 네. 얘기인데, 이제 가실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의 대신에 군대를 가게 되거든요. 그 군대를 6년 동안이나 네. 가게 되는데 그거를 지고지순하게 기다리면서 네. 결국에는 결혼에 꼴이 나는 아, 이제 네. 이야기죠. 네. 지금 현재 지금 군대 2년도 기다리기 힘든 이 상황에. 그러시는 세상에. 예, 아, 정말 이제 네. 스네부적인 이제 사랑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북소리. 북소리는 네네. 이제 호동과 낭낭공주, 아까 권미사 학생이 그쵸. 또 네. 그 감명 깊게 네네. 읽었다고 했던 네. 이제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리움은 바다 건너라는 건 이제 충신 어떤 네. 박재상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이 박재상 같은 분은 이제 자식과 아내가 다 있는데 그 놔두고 이제 그렇죠. 왕의 어떤 부름을 네네. 받고 가서 네. 적국의 볼모로 잡혀 있는 그 왕의 아들 마사은이라는 네. 왕자를 구하러 네. 갔다가 그 마사은이라는 왕자는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돌아오고, 네. 자기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네. 충신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 이제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남편이 이게 네. 지아비로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아, 내가 정말 그 박재상의 아내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말을 캐는 이제 아이의 사랑 노래라고 해서 이제 그 서동 이야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 5가지 사랑 얘기 중에 뭐가 네.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저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담고 싶은 어떤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예. 보면 내조를 너무 잘해서 네. 남편을 장군의 위치까지 네, 네. 오르게 하고 네. 그렇게 됐잖아요. 네. 또 그런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공주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네, 공주.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죠. 바보와 공주의 사랑, 그러니까 온달 장군 이야기인데요. 우리 민석군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네. 이야기라서 예, 예. 지금 읽어도 재밌는 것이 음. 온달이 원래 바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평강공주를 만나고부터 다시 장군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와, 평강공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다시 느껴봤어요. 나중에 연애를 하면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네. 아. 그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사랑 욕심은 다 똑같은 어머님은 이 작품 어떻게 읽으셨는지. 그러게요. 제가 이 작품 읽고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 네, 저희 남편한테 내조를 잘 못해서 그냥 평범하구나. 예. 근데 그 아내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또 다시 느꼈고요. 예, 저도 지혜롭게 애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내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기 뭐 여성가족부에서 권장도서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모든 아내들이. 근데 외조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아니 또 사실은 네. 온달도 외조하다가 네. 전사하는 거니까요. 네. 예, 하여튼 서로 관점에 따라서 뭐랄까 바라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네. 어린 친구들이 읽을 때 남성 독자가 읽을 때 또 여성 독자가 네. 읽을 때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권정 사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도 정말 담고 싶죠. 이게 애들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네, 보니까 네. 내가 상대에게 잘해준다기보다는 상대가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더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평강공주라는 사람은 어떤 본인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평민과 결혼을 해가지고 본인의 내조 하에 이제 그 장군까지 만들고 이제 나라에 이제 공을 세우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우리 뭐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 이제 결혼하시는 네네. 분들의 입장에서도 네. 이제 남편들이 보면 참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외조를 잘하는 남편 이야기는 없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2부에 이제 이 두 책에 그러니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반영되어 있는 저자들의 세계관 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네. 왜냐하면 역시 이제
옛 이야기 속에도 네.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게 드러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어린 독자, 가족에서 읽는 단이라든지 어린 독자들은 이야기 자체에 매료돼서 그 이야기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옛 이야기를 같이 읽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나누실 필요가 있는 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인 거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좀 얘기되면서 말하자면 뭐 평강공주의 헌신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온달의 역할이 또 얼마나 가정 내에서 그게 중요한가, 이것도 같이 돼서 서로가 사실은 바보가 평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왕자는 온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가치다 하는 얘기가 동화처럼 되어 있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공유된다면, 뭐 지나치게 이게 뭐 김부식에게는 유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소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갖고 있는 시대적 한계도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그게 공유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나도록 이끄는 힘하고, 그건 개인의 능력인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은 또 이런 거를 또 비판적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예, 그 두 번째 책 이야기가 이제 청동 거울에 담은 마음인데요. 그 권지영 사수께서 뭐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역사서 그러면 대체로 왕이나 귀족 계급의 이야기만 있는 줄 아는데 이 책은 좀 그런 내용은 아니죠. 네, 청동거울에 담은 마음은 이제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제 삼국사기가 이제 전체 50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제 뭐 본기, 지, 표, 열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열전은 그 50권 중에 10권을 차지하고 있고, 그 열전이라는 게 어떤 그 왕 이외의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안에 뭐 이제 효라든지 어떤 연려라든지 그런 그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국유사에도 실제로 평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삼국 사기의 열전편에는 상당히 평민들이 있고, 사실 그 사기 열전도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물 중심의 어떤 그 편제에 보면 귀족 계급만 있는 게 아니고 평민 계급도 있고, 그래서 왜 그 평민이 선택됐냐 하는 관점을 봐야 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이제 그게 저자들의 어떤 역사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다. 이런 게 아마 될 겁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북소리인데, 우리 민석 군이 워낙 재밌게 읽었다고 했는데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낭랑이라는 나라는 고구려에 비해 되게 소국이고 되게 약한 나라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에 의해서 또 없어진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낭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소멸된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거기 갖고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잖아요. 낭랑의 이야기. 네. 이병욱 선생님께서는 그 아드님이 역사서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뭐 그 교과목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역사 배우고 나서 굉장히 관심을 갖겠다는데, 어머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또 자꾸 이렇게 지적 욕구가 있을 때 어떻게 충족시켜 주셨는지. 그러니까 역사가 왜 재밌냐고. 그러니까 역사책을 다른 책보다 역사책을 이렇게 편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골고루 읽었으면 좋겠는데. 늘 모든 어머니들 소망이죠. 거기에 너무 이제 환타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역사라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역사책을? 한 책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내가 볼 땐 또 남자애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움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쟁 얘기.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만화책도 좀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주면서도 뭐 다른 또 역사책도 사주고 다른 나라 역사책도 사줬죠. 어떻게 어머니는 이렇게 넓게 읽길 바라는데 넓게 읽어왔어요, 책을? 넓게 해서 읽어봤고 좁게도 읽어봤는데 네, 좁게 읽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한 곳에만 계속 집중하니까. 그럼 지금 역사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다른 책보다? 네. 역사책을 좀 더 많이 읽어요. 중학교 들어와서도? 네. 그럼 삼국지도 읽었어요? 네. 몇 번 읽어봤어요? 20번 넘게 읽었어요. 대단하네. 우리 학교에 지금 한 교수님이 삼국지 강의를 하시는데 가끔가다 우리 교수님이 멘붕에 빠지신대요. 학생들이 더 잘 알아갖고. 너무 잘 알죠. 너무 많으니까. 전공하신 분은 이게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읽고 또 꼼꼼하게 읽는 편인데, 많이 읽기보다는 학생들은 뭐
평생 삼국지만 읽은 친구가 있어갖고 가끔 본인이 기억 못하는 걸 학생들이 막 기억해서 얘기한다고. 삼국지는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삼국지에도 좀 재밌는 것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뭐 특히 삼국지에서는 그 여포 장군이 동탁을 죽일 때 한 여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이게 또 사랑 얘기가 있어야 또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소설도 좀 읽어봤어요? 네. 그 중에 좀 깊이 관심 기울였던 책은 뭐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만화? 아니요. 그냥 글책으로. 좀 어린이 나오는 40권인가? 조선왕조실록이. 네. 그리고 삼국유사 사기도 60권짜리 어린이들이 읽는 게 있어요. 네. 좀 있으면 뭐 그 어른들이 읽는 책을 읽어도 되겠네요. 그 정도 읽었으면. 이제 뭐 어린이는 아니니까 청소년이니까. 나중에 역사학자 되고 싶은 생각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정말? 네. 어머님은 뭐라고 하세요?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개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에서 딸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좀 걱정은 되죠. 진로가 아무래도 문과 쪽에서. 근데 저도 이렇게 그 도서관에서 강연하면 어머님들이 질문하실 때 가끔 이제 아이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역사책 많이 읽는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그때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럼 역사학자로 키우시라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러면 또 근데 뭐 나중에 서로 역사학자가 안 되더라도 역사서를 많이 읽으면 사실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역사서라는 것 자체가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훈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마 성숙한 아이가 될 거예요. 자라가면서.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역사학자 되면 좋은 책 쓰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한 또 드라마도 많잖아요. 저는 보긴 보는데 일단 사극은 실제 역사랑 좀 많이 다른 편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읽고 또 역사책을 읽으면서 비교해가면서 보는 게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같이 역사서를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네, 선덕여왕하고 주몽이요. 주몽. 네. 어떤 많이 차이가 나죠? 선덕여왕 거기 사극에서는 되게 그 시기가 되게 번창하고 그랬던 시기인데 실제 역사로 보니까 되게 멸망 직전에까지 왔던 그런 나라로 좀 많이 다른 것이 있었어요. 사극은 사기다? 사기까지는 아니고 사극은 바탕은 있지만 좀 다르게 재해석한 것이라. 이거 쓰는 용어가 벌써 다르니까 이게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박한 말을 쓰고 있는데 중학생은 지금 굉장히 고급하게 말을 책 읽는 학생이 혹시 다르군요. 자기의 우리 권정 사수께서는 이게 보시면 여기 5개 이야기가 결국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얘기들이잖아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이렇게 다르구나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아무래도 어떤 삼국사기라는 거는 어떤 그 사실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정통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삼국유사는 이제 삼국사기가 쓰여진 이후에 이제 그 일현 스님이라는 분이 설화적인 내용의 어떤 신비롭고 어떤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서동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이게 보면은 뭐 실제로 어떤 그 노래 가사만으로 정말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마케는 서동이 백제의 왕자였고 그렇게 그 백제의 왕자와 그 신라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 실제적인 역사를 봤을 때 그 시기 자체가 그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던 때라 이거는 잘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국민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거를 설화로 만든 그래서 좀 더 허구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영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너무 이렇게 사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자가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요즘에 SNS를 생각하면 SNS 소문을 내서 소문 내서 이거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 유출. 그러니까 아마 서동요가 그 당시에 SNS를 수 있었겠죠.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뭐 정확하게 보신 부분인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분명히 바탕이 다르고 삼국유사의 사랑 이야기도 또 사실은 그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어떤 민주들의 염원을 담은 네. 이야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석 군이 볼 때는 어땠어요?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좀 어떤가요? 일단 삼국사기는 좀 되게 어려워서 좀 재미는 없었는데 삼국유사는 좀 비현실적이라서 좀 재미는 있었어요. 판타지가 있어요, 역시. 네. 네. 어떻게 뭐 삼국유사 읽다고 막 요즘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느낌이 드나요? 네. 그런 거나.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삼국유사에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네. 대체로 뭐 이렇게 건국신화 이야기도 많이 읽어봤죠. 네. 어린이 책이더라도. 네. 그런 거 읽으면 어땠어요? 그런 거 읽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었어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네. 결국은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네. 그게 이제 역사이기도 하지만 신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신화 공부도 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이병옥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느껴지셨는지.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지으신 이런 스님이 있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국유사를 읽으니까 더 재미있고 애들도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옛 역사인데 딱딱하게 돼 있는 것보다는 네. 이야기로 돼 있는 게 훨씬 잘 되고, 사실은 지금 또 판타지 시대니까요. 네, 판타지 소설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그 건국 신화는 다 판타지니까 네. 그런 거 보면 뭐 변신이 재밌죠. 또 뭐가 자꾸 바뀌는 게.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우면 막 갑자기 독수리가 됐다, 뭐 사자가 됐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어떠셨어요? 지금 뭐 사랑 이야기, 옛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옛 사람들의 사랑, 역사서에 어쨌든 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 한번. 우리 권정사스께서는 네.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예. 어떻게 밑에 자막으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플래카드 해드려야 되나요? 어쨌든 뭐 네. 사랑에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네. 옛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게 근데 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설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이게 지금 보면은 요즘 어떤 사랑이라던가 드라마를 볼 때도 네네. 어떤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근데 왜 그렇게 막장 드라마면서 열심히들 보시죠? 그게 재밌더라고요. 참 그 재미를 위해서 이것도 이게 참, 네. 얽히고 설키고 꼭 가족사가 들어가야 있어야 출생의 하고. 비밀은 꼭 있는지. 네.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 제목도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러겠지. 네,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정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그걸 이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교훈을 네.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바뀌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김부식이 바라봤던 바람직한 사랑의 상이 담겨 있는 거고 이련이 바라본 사랑이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오만과 편견 뭐 이런 작품 보게 되면 근대 이후에 사랑이 또 바뀌죠. 뭐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경제적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게 또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관계 맺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옛 사람들은 어떤 거를 더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맺었는가, 사랑이라는 것을 평가했는가, 사랑이라고 말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책이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한번 아이들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역사의 배경을 둔 것 같으냐, 오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게 같이 얘기가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그 책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비판할 수도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고지순하다는 거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는 충이라는 요소가 더 강하고 혈한 요소가 강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과연 뭐가 강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도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가, 가치 기준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즐거운 것 같고요. 이제 성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인문학 책을 읽어보시면 시대별로 사랑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좀 관심을 확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게 정릉도서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문을 연 게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집 주변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좋으신 점이 있는지. 여기가
그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고 저희 어른 책도 많아서 네. 네, 전 더 좋더라고요.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아이들 이제 많이 대출했었고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네, 더. 저희들 늘 하는 말이 어린이 도서관만 생기면 어떡하냐고, 어른들은 어떡하냐고. 네. 사실은 도서관이면 다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릉도서관은 어린이로 특화되지는 않고 다 아우르는 도서관이군요. 예, 네. 훨씬 잘 됐네요. 네, 요즘에 책값도 비싸서 아이들 책은 좀 사주는데 어른들은 책을 사서 읽기가 좀. 남편 보고 술값 줄이시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새 대부분 아파트문하고 서재가 없고 그래서 책을 보관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시대가 또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 단독주택이면 뭐 지하실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이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이런 또 프로그램도 찍을 수도 있고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자주 이용하실 수 있고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일부로 우리가 이제 옛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린 그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는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동네 도서관. 정릉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정릉도서관은 우리 동네 사랑방입니다.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저희 정릉도서관은 정릉동이 상당히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정릉이동 가합장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정릉 입구에 세워져 있고 가까운 곳에 세계문화유산 정릉이 위치하고 있어서 한옥 컨셉으로 지어진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시설 역시 아동 청소년 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옥 컨셉에 맞춰서 저희 정릉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승경님 선생님께서 현판을 제작을 해주셨거든요. 자필로. 저희 도서관은 5월 3일 날 개관을 해서 장서가 지금 14,000권 정도 있고요.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86평으로 작은 도서관이라서 마을 어귀에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릉도서관은 학교와 집에서 아주 가까워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매일 들르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집에 가서는 엄마와 책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네의 도서관.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아이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릉도서관에 갑니다.